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경제, 재테크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중기부 이용 장관이 국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 중기부 권한이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소급 적용이 무엇고, 그 다음에 소급 적용이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요,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보실 게 있어서 그 부분도 말씀드릴 거고요. 국감에서 이용 장관이 소급 적용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용 장관의 바라보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 그리고 현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거겠죠. 이 소급 적용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거를 체크해 드릴 거고요. 결국에는 정치인들이 나서야 된다는 거, 요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손실보상 소급 적용 많이들 물어보시죠. 소급 적용이 뭐예요? 이런 분도 아직도 있습니다. 자, 2020년 4월 8일부터 이때부터 시작했어요. 집합금지 명령 이때부터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2020년 1월인가요? 그때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월 8일부터 이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죠. 이때부터 21년 7월 7일까지 이때 손실보상이 들어갔어요. 이때부터. 그러면 그 사이까지 정부의 방역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에 따른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소급 적용입니다. 그죠? 전에 것까지 다 해야 된다. 당연합니다.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 완벽하죠. 안 그런가요? 집합명령 금지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장사를 못했어요. 근데 법이 소급 손실보상 법이 잘못됐죠. 21년도 7월 7일부터 들어가기로 했어요. 이 이후부터 나오는 손해에 대해서 보상한다. 이게 손실보상 법입니다. 잘못 지정된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해서 장사 못한 거, 이거에 대한 손실보상 해달라. 이게 바로 소급 적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고 있는데, 자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임용, 결혼식장 등 15만 개사가요 21년 3분기 손실보상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었어요, 그 당시에. 아마 이런 분들, 여기 해당하신 분들 까먹고 있을걸요? 이분들은요 4분기부터 받았습니다. 3분기 때 못 받았었어요.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됐었습니다. 처음에 숙박업, 임용시설 이런 분들 이때가 못 받아서 3분기 때 못 받고 4분기에 시행령 개정 통해서 21년 4분기부터 손실보상법에 포함이 돼갖고 이번 분들 4분기부터 받았거든요. 그럼 3분기 거 못 받았죠. 이분들은 이것도 받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이 미용실이나 결혼식장은 이제 손실보상이 받았었기 때문에 난 잘 받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태반일 겁니다. 3분기 때 이분들 못 받으셨었어요. 그때 막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4분기에 그 당시에 시행령 개정 통해서 4분기부터 나왔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은 3분기 거 어떡합니까? 이것도 받아야죠. 그럼 이것도 소급 적용될 때 이런 분들은 7월 7일까지가 아니라 3분기, 21년도 3분기까지 이제 받으셔야 돼요. 제 기억으로는 이분들 3분기 거 받지 못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제가 틀렸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임용업이고 숙박시설이었던 분들 3분기 거 그때 소급 적용 제가 손실보상 아마 못 받았을 겁니다. 맞나요? 한번 여러분께서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소급 적용은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런 분들은 21년 3분기까지도 받아야 되겠죠. 이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한번 공문 보고 오겠습니다. 자, 요 공문이 이제 21년도 4분기 때, 이 4분기 때 공문입니다. 그럼 여기에 보세요. 특징이 뭐였냐면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숙박시설, 임용, 결혼식장 등은 보상 대상에 4분기부터 그때 추가가 됐었어요. 3분기 때 안 나왔었거든, 이분들. 자, 공문 계속 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을 하여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서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임용업, 결혼식장 등 15만 개사가 보상 대상에 추가되었다라고 됐습니다. 이게 4분기 때 추가된 거군요. 그 전에 3분기 거 못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은 뭐 해야 돼요? 3분기 거까지 받아야죠. 나중에 소급 적용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슈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를 전혀 체크를 못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저라도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분들은 3분기까지도 받아야죠. 금액이 더 크게 나오겠죠. 만약에 소급 적용이 된다 그러면. 혹시나 제가 틀렸으면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아, 그때 3분기 다 받았었어요. 이런 분들 혹시 있으면 남겨주세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어떠냐 이거죠. 예, 이게 소급 적용이에요. 많은 분들이 요거만 알고 있어. 요거까지 좀 챙기자 이런 얘기였고요. 그럼 현행은 어떠냐?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자, 6일이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있었죠. 그래서 중기부 국정감사였어요. 한 야당 국회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손실보상에 관련해서 여야 후보 모두 소급 적용하겠다 공약을 했다. 이건 팩트죠? 했습니다. 여야 후보 모두 했어요. 그래서 중기부 입장은 뭐냐 물어봤습니다. 자, 이영 장관. 중기부 입장은 동일하다. 소급 적용을 하려면 소상공인법이 개정돼야 된다. 이것도 팩트 맞아요. 손실보상법이 저렇게 만들어졌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계속 이번 정부 들어와서 중기부의 입장은 소급 적용 개정해야 돼. 개정하지 않고는 소급 적용이 못해. 근데 이거는 팩트 맞습니다. 그 전에는 중기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나 권한이 거의 없다.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줘야 된다. 틀린 말 아닙니다. 이건 팩트 맞아요. 법이 그런 걸 어떻게 해, 지금. 그래서 야당 국회의원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주면 되겠냐? 장관이 대답하죠. 그렇게 하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반인 것 같아요. 국회 핑계를 대거나. 그럼 물론 뭐 팩트죠.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은 맞거든요.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사람이 문제는 없다는 거죠. 국회가 안 나서줄 뻔히 아니까. 그럼 국회 안 나서고 있거든요.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영 장관이 또 데이터 부재 때문에 소급 적용을 못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소급 적용 법을 만든 사람이 사실 그 당시에 여당이었단 말이죠. 주장 그 법을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민주당도 책임이 있어요. 사실 지금 보면은 그렇게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대 여당이었잖아요. 거대 여당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영 장관이 데이터 부재 때문에 소급 적용을 못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다. 이거 맞거든요. 그 당시에 또 여당이어갖고 여당으로서의 또 막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아, 소급 적용 안 돼. 근데 이제 여야가 바뀐 거죠. 지금은 이제 또. 그러니까 이제는 이영 장관이 아주 뭐 굉장히 꾀라고 해야 되나? 아주 뭐 민주당 그 당시에 민주당 주장을 되풀이해서 역공격에 나선 거죠.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현실적인 방안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낼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해야 된다 이거죠. 윤석열 정부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니 손실 보전으로 그 부분을 대신했다. 이게 현 정부의 똑같은 주장입니다. 소급 적용 법 개정 안 돼서 우린 못해. 그러니 손실 보전으로 해줄게 라고 했었어요. 근데 손실 보전이 이게 어떻게 됐어요? 온전하지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사각지대 엄청 많습니다. 당시 영업정지로 피해를 본 분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 새 정부 들어 소급 적용에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23조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 한마디로 손실보상 소급 적용 힘드니 이제 공약은 했으니까 뭔가 해야 되겠는데 법이 그러니 못하니 소급 적용이 아니라 손실보전금으로 지급을 했다라고 정부는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문제가 손실보전금을 못 받으신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 그런 분들은 손실보전금도 못 받고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도 해당도 안 되고 이런 꼴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사실 이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차라리 정부가 국회를 자꾸 압박을 해서
빨리 법 처리하라. 그래서 국회에서 좀 법 빨리 처리해주면 되는데, 이게 뭐 진전이 안 돼요 지금.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광고명에 소급 적용이 된다면 상당 부분 환급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거 맞아요. 이거는 뭐 이영 장관의 말이 맞습니다. 잘못 줬다가 얘서 줬어요. 데이터가 없는데 줬어. 그러다 나중에 데이터 나왔어? 환급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줬다 뺏는 거거든요. 그러면 줬다 뺐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손실보상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 일부 지급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손실보상이 관련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계속.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손실보상 못 받으신 분들 지금도 신청 가능하니 꼭 해보시라. 그래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댓글 주셨어요. 고맙다고. 나 까먹고 있었는데, 난 안 될 줄 알았는데, 이미 끝난 줄 알았는데 손실보상은 아니에요. 손실보상은 법입니다. 지난 것까지 다 신청 못 하신 분들 지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 신청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는 이영 장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 장관이 얘기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 팩트예요. 팩트 맞는데 저는 정말 아쉬운 게 일단은 국회 핑계를 대지 않고 현 정부가 좀 국회를 압박하던지, 그리고 또 아쉬운 게 국회가 개정을 시켜줘야 돼요. 지금 정치 딱 끝나니까 이게 왜냐하면 손실보상은요, 제가 웬만하면 정치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손실보상은 어쩔 수 없이 정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정치권에서 개정을 해줘야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해결이 돼요.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그냥 한 큐에. 근데 안 해주잖아. 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얘기했었죠, 과거에. 선거 끝나보면 아무도 관심 안 가질 거라고. 뭐 국회의원들이 말만 이렇게 하지 지금 뭐 소급 적용 뭐 나서신 분은 있어요. 눈에 띄는 분이 있습니다. 예. 눈에 띄는 분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그분을 좋게 보고 있어요. 누군지 말은 못하겠지만 괜히 또 정치권에서 예민해질까봐 제가 봐도 이분은 정말 열심히 소상공인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있어요. 참 말하고 싶다, 그분. 참 고마워서. 근데 참 이게 정치권 얘기는 제가 안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성함을 얘기 안 하는 거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로 칭찬해 줘야죠. 근데 그 이외의 정치인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게 언제 소급 적용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니 탓이네, 내 탓이네. 소상공인분들은 제 애가 타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손실보상 소급 적용된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2020년 이제 4월부터 받는 거거든요. 그럼 4, 5, 6 그죠? 2분기 거 7, 8, 9 그죠? 3분기 거 10, 11, 12 4분기 거 이게 2020년이거든요. 그잖아요. 4, 5, 6, 7, 8, 9 10, 11, 12 그 다음에 21년도 1, 2, 3 1분기 4, 5, 6 2분기 7월부터 들어갔으니까 7월부터는 이제는 적용이 됐으니까 그럼 보세요. 한 분기, 두 분기, 세 분기, 네 분기, 다섯 분기 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상당한 큰 돈이에요. 이게 진짜 상당한 큰 돈이거든요. 안 그런가요? 예? 이때부터 장사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는 영업 피해 받았단 말이죠. 그럼 2분기, 3분기, 4분기, 2020년도에 3개 분기, 21년도에 2개 분기에서 총 5개 분기예요. 굉장한 큰 돈이 되죠. 요것만 소급 적용만 돼도 아마 소급 적용 손실보상 그 받으시는 분들 있죠. 예, 손실보상 해당되시는 분들은 엄청난 크게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큰 돈이 되거든요. 정부 입장에선 부담스럽겠죠. 재정이 엄청나게 나가야 되니까. 하지만 뭐예요?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약속이고 정부가 하지 말라서 장사 안 한 거니 나눠서 가든 이거를 한 번에 주기 재정이 좀 어려우면 이걸 나눠서 가든 또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국가재정 거덜난다. 지금 인플레이션율인데 물가가 치솟고 있는데
이거 지원해줘서 물가 더 높아지면 어떡하냐.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모르겠습니까? 방송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인플레이션 이자율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핑계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게 정말로 재정적으로 어렵다, 아니면은 이제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된다 라고 본다 그러면 나눠서라도, 이거를 끊어서 나눠서라도 저는 충분히 이거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안 나섰을 뿐이에요. 정치권이나 정부나 이거에 대한 지금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진행이 안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저의 의견이 다 맞지는 않아요.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 의견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까먹을 때쯤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잊어버릴 말 때쯤 다시 한번 이슈 일으킬 거고요. 또 사회적 아젠다가 이제 없어질 때쯤 이게 국민들도 관심 가져야 되거든요. 이럴 땐 다시 한번 저도 또 꺼낼 거예요. 까먹지 말라고. 엄청난 5개 분기에 소급 적용이 된다 그러면 피해를 받으신 소상공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만 국민이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소상공인 분들은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 장사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타의에 의해서, 나의 의지가 아니었던 거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뭔가 늦게 일어나거나 게을러서가 아니었단 말이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말라 그러니 못했을 뿐이잖아요. 나는 정말 일하고 싶은데 아니 문을 닫으라 그러니 문을 닫았던 뿐이지, 문을 닫았잖아요. 나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새벽에 일어날 수도 있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 자신이 있는데 하지 말라니까 못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당연히 보상이 들어가야죠. 요지는 그겁니다. 현 정부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 현재 이걸 무슨 정부 탓이다, 누구 탓이다 그러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럴 얘기할 내용도 아니고요. 저는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관심을 놓지 않아야 된다. 소급 적용은요, 될 때까지 계속 저는 얘기할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까먹을 때, 국민들이 까먹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할 거고요. 잊어버릴 때쯤에 다시 한번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환기시킬 겁니다. 그럼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여정님이 소급 적용 대상자죠? 저 소급 적용 대상자 아닙니다. 전 손실보상 대상자가 아니에요, 저는. 근데 왜 자꾸 솔직히 그 댓글 보면은 소상공인 아니신 분들 막 저한테 뭐라 하시거든요. 뭐 소상공인만 왜 대변하냐, 왜 소상공인만 국민이냐, 여정님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 분들과 저는 약속을 했단 말이죠.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내가 봐도 이거는 증기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손실보상 다 받으십시오.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오래 얘기했나 봅니다. 이게 나도 또 얘기하다 보다가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흥분을 해요. 좀 이렇게 부조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그 마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이게 소상공인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이렇게 정리해보고요. 다시 한번 결론은 정치권이 나서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좀 희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 여정가족님 남아 계시고요. 여정가족님 마지막 우리 인사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 아직도 여정가족이 아니신 분들, 10만 대군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지금 빨리 구독 버튼 누르셔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서로 위해주는 그런 여정가족이 되어보십시오. 참 따뜻해집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 마지막 또 인사 나눠야 되겠죠?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